자, 지난 시간 막판에 우리가 그 원뿔, 그러니까 원뿔을 어떤 평면의 단면으로 자르면은 여러 가지 곡선들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원도 되고 타원도 되고 이제 그 패러볼라, 쌍곡선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쌍곡선이 생기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그 앞에와 마찬가지로 여기 축은 나오는 축이 x축, 이 오른쪽이 y축,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것이 z축 이렇게 잡은 거고요. 이 원뿔 표면의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z제곱을 만족을 한다고 그랬죠. 자, 근데 이거를 여기서 수직으로 된 어떤 평면으로 이제 자른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이런 평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이렇게 생긴 그 어떤 뭐가 됐든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자르고 나면 이 원뿔 곡면과 만나는 그 곡선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 곡선들이 바로 이 하이퍼볼라가 되고요. 수학적으로 이거 살펴보면 요 방금 얘기한 그 평면들은 y가 일정한 y 퀄 1인 평면으로 이제 자르는 거죠. 평면과 그 다음에 이 원뿔의 교집합이 이 곡선이 나타날 텐데, 자, 이거는 여기서 y 퀄 1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여기다가 그냥 다른 말로 하면 x제곱 더하기 1은 z제곱 혹은 x제곱 빼기 z제곱은 1. 자, 이게 바로 쌍곡선의 방정식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다시 우리가 평면으로 바꾸려고 z를 y축으로 그냥 이름을 바꾸는 거죠. 자, 그렇게 쓰고 나면 그냥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1인 그런 쌍곡선의 방정식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자, 그걸 여기다 평면에다 그리면은 이제 어떤 모양이 나타나겠죠. 이런 모양하고, 자, 요런 종류 곡선이 왜 이럽니까? 자, 이런 곡선이 하나 나올 거고, 이쪽에도 이렇게 하나 나오겠죠. 조금 더 약간 폴리싱을 하면. 자, 이런 곡선이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1, 제로를 x가 1일 때 y가 0을 지날 거고요. 또 마이너스 1일 때도 그렇고 x값이 커지면 y값도 같이 커지는 거고요. 항상 근데 여기서 이 x제곱에서 y제곱을 뺀 값은 1인 걸 만족을 하는 그런 곡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때 우리가 어떤 일정한 파라미터를 하나 잡는데 그 파라미터는 뭐 여기서 증명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이제 선을 그었다고 치고, 자, 이 점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값이 x값과 y값이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파라미터가 이제 뭐에 해당하냐면 여기 요 알파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쓸 건데 요 면적이 하필이면 2분의 알파인 그런 포인트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하고요. 그때 x값을 우리가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어떤 함수 코사인 하이퍼볼릭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이퍼볼릭 펑션 이렇게 정의하는 거고, 그 다음에 y는 사인 하이퍼볼릭 알파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면적 요 값이 포인트가 0에서 시작해서 그 점점 커지게 되면은 그 이 값이 이제 x, y 값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뭐 당연한 수순이지만 이 함수의 이걸 우리가 하이퍼볼릭 펑션이라고 부르고요.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이제 코사인의 하이퍼볼릭의 0은 1이고 사인, 신치라고도 발음하는데 신 제로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그 뭐냐 저기 접선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원에서도 접선을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접선이 이제 미분치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 접선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겠는데 예를 들면은 이 제로 알파 이퀄 제로에서는 접선이 이쪽 방향이 될 거고요. 조금 더. 자, 이쪽 방향에 접선이 나오겠죠. 자, 이 점을 이제 A라고 합시다.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이쪽을 향하게 될 거고요. 뭐 자, 그래서 이런 접선들을 모으면은 여기서는 이제 값이 1이잖아. 예를 들면 이게 수직 Y 값만 존재를 하잖아요. 자, 이 접선들로 모은 그러니까 접선이라고 하니까 알파에다가 x, y를 어떤 파라미터 여기서 알파로 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는 것이 바로 접선이 되겠고요. 이때 이 크기를 이제 어떻게 잡냐면 크기는 사실 잡혀 있죠. 그래서 증명은 하지 않겠지만 이거를 우리가 매핑을 하면 이 A 여기 요 점은 처음에 제로점에 해당하는 이 접선은 어디에 있냐면은 Y축 상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동을 하면서 점점 X축 값이 생기게 되는 거죠. Y 값은 점점 증가를 하게 되고, 이게 어떤 모양이 되냐면은 결국 이런 모양이 돼요. 따져보면 이런 모양이 되고요. 또 다른 하이퍼볼릭 펑션이 나오게 되고요. 뭐 이쪽에도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 뭐 대충 그리죠. 자, 근데 이 값이 여기 1이 되고요. 뭐 증명은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게 정확히 어떻게 되냐면은 사인 하이퍼볼릭 알파하고 코사인 하이퍼볼릭 알파가 됩니다. 자, 그걸 보이겠는데, 그걸 이제 잠깐 보이겠는데, 여기 이 방정식에서 x제곱 이 방정식에서 양변을 미분을 하면 알파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도록 하죠. 알파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고 우변은 0이 되겠죠. 우변은 상수였으니까. 자, 다른 말로 하면은 앞에 거 미분 2x가 나오고 2x를 다시 알파에다 미분을 x를 다시 알파에 미분을 해줘야겠죠. 알파 x 빼기 2y의 알파에 대해서 y를 다시 미분. 이게 0이니까 사실은 두 개가 같은 거고요. 자, 다른 말로 하면은 x분의 y하고 그러니까 이 편의상 이거를 프라임이라고 씁시다. 이걸 x 프라임, y 프라임 이렇게 쓰죠. 알파에 대한 미분이라고. 다른 말로 하면 2는 필요가 없고 x의 x 프라임 이퀄 y의 y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고 결국은
x 프라임 분의 y 프라임이 y분의 x, 이렇게 x하고 y가 서로 분모 분자가 뒤집히는 형태가 돼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사인 하이퍼볼릭의 알파하고 분의 코사인 하이퍼볼릭 알파, 자 이렇게 되고요. 이때 특별히 여기 0, 2를 지나가게 만들려면 이게 결국은 뭘 만족을 해야 되냐면은 x 프라임이 그대로 사인 그 x 프라임이라고 했지만 이제 알파에 대한 미분으로 다시 바꿔주죠. d 알파분의 dx 혹은 d 알파분의 코사인 하이퍼볼릭 알파 값이 사인 하이퍼볼릭 알파가 되고요. 그 다음에 y 값은 x에 대한 미분은 사인에 대한 미분이 되는데 사인 하이퍼볼릭에 대한 미분인데 얘는 코사인 하이퍼볼릭 알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미분 관계가 서로 만족이 되고요. 그 우리가 앞에서 배운 삼각함수 미분과 유사하죠. 다른 점이 있다면은 그 사인 x를 미분하면은 코사인 x가 됐고요. 이거는 유사한데 코사인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사인 x가 됐다는 거. 여기는 이제 두 개가 부호가 그대로 바뀌지 않는 게 됐고 이게 이제 원과 쌍곡선의 차이이기도 하고요. 아주 원과 쌍곡선이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살짝 예를 들면은 실수로 허수로 바꿔주면은 똑같은 값이 된다든가 이런 종류의 관계식이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방정식이 시작부터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이퀄 1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거 우리 원의 방정식을 생각하면 원의 경우에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잖아요. 그래서 y를 내가 마이너스 iy로 바꿔주면 똑같은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허수를 도입하게 되면은 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게 가능한 그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몇 가지 성질들을 더 살펴보면, 자, 이 코사인 하이퍼볼릭, 사인 하이퍼볼릭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만 정의를 했는데, 요렇게 정의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걸 만족을 하는 바로 무엇이냐. 그 함수가 코사인 하이퍼볼릭 알파가 x라고 그냥 쓰죠. 이제부터 2분의 익스포넨셜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하고 사인 하이퍼볼릭 x는 똑같은데 부호만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자 이거는 만약에 이 함수들의 그 특정한 x 값에서 값이 똑같고 미분치도 동일하다면 같은 함수로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만족을 한번 하는지 봅시다. 뭘 만족하는 걸 보면 되냐면 일단 코사인 하이퍼볼릭의 제로가 1이고 사인 하이퍼볼릭 제로가 0이고 그 다음에 미분치가 서로 뒤바꾼 함수가 된다. 이걸 만족을 하면은 이게 바로 하이퍼볼릭 함수 펑션의 정의로 써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한번 봅시다. 자, 보면 일단은 이 코사인 하이퍼볼릭 0을 넣으면은 2에 이게 1 더하기 1이니까 1 맞죠? 사인 하이퍼볼릭 0을 넣으면은 여기서 1에서 1을 빼니까 0이 맞죠? 그래서 이건 체크가 됐고요. 다음 미분을 하면은 자, 요거를 미분하면 dx분의 d에 얘를 미분을 하면요. 자, 2분의 1 그대로 있고요. 익스포넨셜 x는 그대로 익스포넨셜 x로 가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는
그대로 미분을 했다가 마이너스 x를 다시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얘는 sin 하이퍼볼릭 x가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똑같은 미분을 해주는데 이번에 마이너스 sin 하이퍼볼릭 함수를 미분을 하면 얘는 그대로 앞에 건 이대로 나오고요. exponential x 뒤에 거는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1이 한 번 더 붙어갖고 exponential 마이너스 x. 자, 그래서 코사인 하이퍼볼릭 x 이걸 만족을 하는 거를 금세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분을 서로 했을 때 그 코사인 하이퍼볼릭 사인 하이퍼볼릭을 바꾸고 사인 하이퍼볼릭이 코사인 하이퍼볼릭 함수로 바꾼다고 했으니까 적분도 똑같은 그 관계식을 만족을 하겠죠. 그래서 코사인 하이퍼볼릭 함수를 적분을 하면 자, 프라임이라고 쓰고 얘는 사인 하이퍼볼릭 함수가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사인 하이퍼볼릭 함수를 적분을 하면 얘는 코사인 하이퍼볼릭 펑션이 될 거다. 자, 그리고 그 복소수 변수로 확장할 수가 있다. 확장 내지는 일반화가 가능하죠. 왜냐하면은 익스포넨셜 함수를 우리가 복소수에 대해 쓸 수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그건 어떤 이제 z라고 하는 베리어블 변수를 복소수 변수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실수 파트, 허수 파트가 다 있는 이때 코사인 하이퍼볼릭 z 값은 이제 이 함수 자체도 복소수가 될 텐데 2의 exponential z 더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z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뭐 사인도 사인 하이퍼볼릭도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될 거고요.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했었던 건데 이런 관계가 있죠. 우리가 코사인 z라고 하는 값이 2분의 exponential i z 더하기 이렇게 된다는 걸 보였었어요. 그러니까 오일러 공식으로부터 파생이 되는 건데 sin 함수는 2i분의 exponential i z에 플러스 마이너스 i z 이거를 z라고 하지 말고요. 다른 변수를 쓰죠. u라고 합시다. u도 역시 컴플렉스 넘버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u에 iz라고 하는 복소수, i가 붙은 복소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코사인 ig는 요걸 그대로 다시 쓰면요. u를 ig로 바꿔서 2분의 exponential iz를 넣으면 i 제곱이 나와서 어떻게 돼요? i 제곱하고 마이너스 z 이렇게 되고 exponential i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이거는 코사인 하이퍼볼릭 z하고 동일하죠. 그 다음에 sin i z는 여기서 마찬가지로 2i분의 exponential iu는 마이너스 z가 되고 빼기 exponential z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 자, 이거는 이 순서를 바꾼 다음에 2의 마이너스 z 그 다음에 여기에 i를 붙이고 이렇게 써도 되죠. i분의 1하고 마이너스 i가 같으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또 i의 sin 하이퍼볼릭 z하고 동일하죠. 앞에서 정의한.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리고 뭐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거를 우리가 제곱을 어떤 코사인, 그러니까 코사인 제곱의 u 더하기 사인 제곱의 u가 1이니까 그거하고 여기서 이쪽에서 생각을 하면은 코사인 하이퍼볼릭의 z 제곱 더하기 i 사인 하이퍼볼릭의 z의 제곱이 1이다 그 말이죠. 자, 근데 이거는 다른 말로 쓰면은 코사인 하이퍼볼릭 z 마이너스 제곱 사인 하이퍼볼릭 제곱의 은 1. 다시 이제 원래 쌍곡선의 그 방정식과 관계된 그 관계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두 개가 완전히 동등한 관계식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그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면 도움이 되는데, 여기 직접 해보세요. 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코사인을 이제 미리 그려놨는 코사인 하이퍼볼릭 함수를 그려봤는데, 뭐 이런 형태로 나오고요. 이런 형태로 나오고 다른 거랑 같이 그려봅시다. 물론 이제 얼터네이트 폼은 이제 여기에 이 익스포넨셜 감소랑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사인이랑 같이 그리죠. 사인 하이퍼볼릭 x도 쓰죠. 자, 그래서 사인 하이퍼볼릭 함수는 여기서 보이듯이 이 좌우 반대칭인 그런 함수가 될 것이고요. x가 마이너스로 가면 사인 함수는 사인 하이퍼볼릭 마이너스로 가는 그런 함수가 되고, 익스포넨셜 함수도 같이 그려보죠. e to the x 하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도 같이 보죠. 자, 그림을 그리면 이제 뭐 이런 그 비교가 가능할 거예요. 자, 익스포넨셜 함수는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 지금 내가 여기서는 포인터를 쓸 수가 없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른 하이퍼볼릭 함수를 잠깐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는데, 예를 들면 다 똑같아요. 그 삼각함수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데, 탄젠트 하이퍼볼릭 x라고 하는 거는 코사인, 원래 탄젠트 x가 코사인보다 사인이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코사인 하이퍼볼릭 함수의 x, 사인 하이퍼볼릭 함수의 x 이렇게 될 거고, 그 x 값과 y 값에 우리가 그래프에서 x 값과 y 값의 비로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또는 이거를 이제 이 익스포넨셜 함수 정의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했으니까 이게 약간 화면이 이상해졌는데요. 얘는 익스포넨셜 x 더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하고 익스포넨 x 마이너스 익스포넨 마이너스 x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 그다음 코탄젠트 하이퍼볼릭 함수는 요걸 서로 뒤집은 거니까 사인 하이퍼볼릭 x분의 코사인 하이퍼볼릭 x고요. 얘는 이제 이거를 정확히 분모 분자를 바꾼 거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분문자가 플러스. 그 다음에 뭐 시칸트 하이퍼볼릭은 1 오버 코사인 하이퍼볼릭. 그 삼각함수하고 마찬가지로 그냥 코시칸트 이 어떻게 쓰는 CSH 코시칸트 이렇게 쓰던가, 아무튼 얘는 사인 하이퍼볼릭 함수를 뒤집은 거.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것들의
미분에 대해서 미분과 적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